특강 6단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예제 유제들을 설명하는 수업을 할게. 예제 1번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보자.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넓이가 주어진 범위에서 전체 넓이가 항상 1이다. 그 이유는 밀도 함수,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 이유가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치?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근데 그 넓이를 구할 때는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도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적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간단한 식 같은 경우는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근데 교과서상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적분을 사용하는 걸 금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 그거는 주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복잡한 거를 방지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영 불편한 경우에는 이 적분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걸 이용해 볼 수도 있겠어. 그럼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볼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가지고 fx는 6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fx가 6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k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 생각해 보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x좌표가 1. 그럼 y좌표는 6분의 1 플러스 k가 될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k, 요 길이가 6분의 1 플러스 k, 그럼 이거는 2. 이렇게 길이를 표시해 보면 넓이를 구하는 식 만들 수 있겠어.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두 개를 더하면 2k, 그리고 높이 2, 이거를 계산했을 때 1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k의 값이 2분의 1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다. k가 2분의 1. 자, 그럼 그때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p, 확률이라는 뜻이야.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k까지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때 k는 2분의 1이라고 구해졌으니까, 자, 이거를 구하여라, 그런 뜻이 되겠다. 그럼 이거는 x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에서 x값이 2분의 1인 것까지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저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저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 길이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길이는 x에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이 높이에 해당되는 건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 될 것이다. 자, 그럼 계산식 만들 수 있겠죠? 먼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4분의 1 플러스 1 이런 계산이니까 24분의 23이 되고, 거기에 4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여기 계산이 더해야 되니까 25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은 필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 이번에는 밑에 있는 유제 1번을 봐볼까? 예제 1번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함수, 확률 밀도 함수 fx는 ax 플러스 b. 그때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인 확률이 5분의 3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먼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ax 플러스 b를 적분하면 전체 넓이, 전체 확률이 되니까 1이 돼야 되겠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차수가 홀수인 건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에서 1까지 b를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1이 된다. 따라서 2 곱하기 b가 1, b는 2분의 1. 자,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도 계산이 충분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적분으로는 어떻게? 0에서 1까지 ax 플러스 b를 적분한 결과가 5분의 3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ax 제곱. 그때 b는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2분의 1x. 그거를 0에서 1까지.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 5분의 3이다. 그렇게 하면 또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을 해야만 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단 계산의 편의성 또는 검산을 해보고자 할 때는 적분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걸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적분으로 설명을 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제 2번을 한번 볼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우선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거는 둘러싸인 넓이의 전체가 1이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그어진 거는 전체 직사각형 절반,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노란 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합이라는 것은 이 세로는 k, 가로는 4가 되는 직사각형 전체의 절반이다. 그래서 2 곱하기 k가 1, 이걸 통해서 k의 값을 바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넓이는 k가 2분의 1이니까 x가 1에서 2까지일 때 넓이를 구하는 것,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어. 그러면은 높이는 k,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림의 구조를 보면 2분의 1의 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그리고 이 길이는 1.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돼. 2분의 1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거기다가 높이.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필요한 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는 예제 2번 정규분포에 있는 문제들을 보자. 이제 정규분포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표준화야, 표준화.
그래서 어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규 분포 곡선, 좌우 대칭 종 모양의 곡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는데,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고자 할 때는 표준화를 꼭 해야만 하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법이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이렇게 z로 바꾸고 나면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볼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2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은 m은 평균이니까 한가운데지, m에서 m 플러스 2a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0.35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m-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가운데 m이 있는데 m-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62. 근데 m 이상인 부분의 확률은 0.5, 절반이 0.5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면은 0.12가 되겠다. 0.12. n-a.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이 좌우 대칭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m 플러스 a 이렇게 표시해 놓고 말이야. m에서 m 플러스 a까지의 넓이가 0.12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m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2a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데 m에서 m 플러스 2a까지는 0.35, m에서 m 플러스 a까지는 0.2.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는 0.35에서 0.12를 빼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정규 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이다. 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자, 유제 3번. 유제 3번을 보면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는데, 그때 2x의 분산이 36이다 이 말이 나와 있어. 그럼 이거는 x의 분산에 4를 곱했더니 36이 된다. 분산이 9, 따라서 표준 편차가 3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 편차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남은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 x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x가 35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같다. 근데 시그마 3이라고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규 분포 곡선에서 표시해 보면은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3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그럼 이거는 x가 20인 거랑 x가 38일 때 그 그래프의 높이가 같아야 돼. 그래야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3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 모양이 합동이 되면서 값이 같을 수가 있는 거지. 즉 20과 38 가운데 m 평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과 38을 더한 게 2 곱하기 m이다. 이걸 통해서 m의 값을 구해주는 것이다. 알아보겠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유제 4번을 봐보자. 유제 4번.
조건 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20에서 30까지의 확률이랑 50에서 60까지의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것도 정규 분포 곡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가운데는 역시 평균이 있는 거지. 그래서 20이 요만큼, 30이 요만큼이다. 근데 이 넓이가 50하고 60 사이의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 그 얘기는 서로 합동이란 뜻인 거지. 합동이어야만 서로 넓이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평균은 30과 50의 한 가운데에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평균이 40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를 보면은 말이다. 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자, 평균이 40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40으로 쓸게. 자, 이번에는 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평균 40에서 표준 편차를 하나 뺀 것, 40 마이너스 표준 편차, 요 부분이랑 넓이가 같다는 게 조건 나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하고 요만큼의 거리가 같은 거라서 표준 편차 5라는 사실. 그쵸?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하러 가보자. 시그마분의 m. 표준 편차는 5고 평균이 40이니까 x가 8 이상 50 이하일 확률. 이것이 30 이상 k 이하일 확률이랑 같다. 그런데 그럼 이것도 이제 보다 알기 쉽게 정규 분포 곡선에다가 따로따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평균은 40이지? 이거는 8에서 50. 그러니까 8을 요 정도, 50을 이 정도,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30에서 K 그랬는데, K가 한 요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야 좀 같은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50이랑 30이 위치가, 그럼 8이랑 K가 서로 대칭이 돼야 되지 않겠어? 40에서 8까지의 거리랑 40에서 K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40에 32를 더한 게 K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K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예제 2번에 해당되는 유제 3번과 유제 4번 이 세 문제가 공통적인 거는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 사실을 이용한 문제들이야. 자, 그럼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예제 3번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표준화를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변수 x의 평균이 20, 표준 편차는 2다. 변수 y의 평균은 30, 표준 편차는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야. x가 18 이상 24 이하일 확률하고 y가 27 이상 36 이하일 확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두 확률이. 자, 변수 x, 변수 y, 변수가 달라. 변수가 다르고 평균과 표준 편차도 서로 다른 상태야. 근데 x는 18 이상 24 이하일 확률, y는 27 이상 36 이하일 확률. 비교를 하면 같다는 거지. 변수 x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어. 변수 y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이 넓이가 같다고. 근데 이 넓이가 같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20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8이라면은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 2 표준 편차의 1배에 해당이 돼. 그리고 24는 표준 편차의 2개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쪽을 볼까? 27 어때? 평균 30을 기준으로 3? 근데 3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1개만큼, 36은 표준 편차 2개만큼. 바로 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확률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지금 이 x는 18 이상 24 이하, y는 27 이상 36 이하 이 내용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넓이입니다.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하고 2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래,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이냐? 바로 그런 내용이야.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래서 이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면은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예제 3번을 보자. 예제 3번을 보면은 운동화의 무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 평균은 420, 표준 편차는 10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하냐면은 무게가 415 이상 43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단 말이지.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무게 대신에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그래서 x가 415 이상 43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럼 415 어때? 420 평균을 빼가지고 표준 편차 15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0.5 이런 값을 얻게 되는 것이고, 430에서 평균 빼고 15로 나누면 1 이런 값을 얻지. 따라서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z가 마이너스 0.5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의 넓이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0.5에 해당되는 1915 확률이 0.1915.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그럼 오른쪽 표를 보니까 어때? 0.3413 알 수가 있지? 그래서 0.1915하고 0.3413을 더해서 답을 정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유제 5번, 유제 6번도 봐보자. 유제 5번.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3. 그때 36 이하일 확률. 이거는 매우 간단하다. 그지? 평균이 30에 표준 편차가 3인데, 그때 x가 36 이하일 확률을 구하해라. 그럼 36은 표준에서 30을 빼면 6만큼이 더 높은 건데, 표준 편차로는 2배에 해당이 돼. 그래서 바로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겠어.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0하고 2 사이의 확률이 넓이가 0.4772로 제시되어 있어. 그럼 그 남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 0.5하고 더해가지고 0.9772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유제 6번.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8로 이렇게 돼 있고, 그때 72분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x가 72 이상일 확률. 이게
0.3085다. 자, 그럼 0.3085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표준화를 했을 때 0.3085 그거는 0.1915가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봐. 그래야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분의 넓이가 308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1915 찾으니까 어떤가? 0.5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72를 표준화하면은 0.5가 돼야 돼. 72에서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 8로 나눈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예제 4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항분포는 대문자 b를 사용하면서 n과 p를 나타낸다. 그때 n은 시행 횟수가 되고 p는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다. 근데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은 n 곱하기 p, 그 다음에 분산은 npq,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pq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정규분포 m 시그마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예제 4번을 봅시다. 한 개 주사위를 450번을 반복해서 던진다. 그리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시행 횟수가 450번인 것이야. 한 번 시행할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로 만들어 보면 평균은 150이 돼. 그치? NP, 450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NPQ.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니까 100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10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야. 자, 그러면은 x가 158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데, 자, 표준화하면 어떠냐? 8을 10으로 나누니까 z가 0.8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0.5에다가 0에서 0.8까지의 넓이 2881 이거를 더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돼. 그치? 자, 이제 유제 7번을 볼까? 자, 이항분포가 나와 있어. 900,5분의 1 이렇게.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면은 평균이 380.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은 18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야 돼. 그러면은 5, 35, 5, 6 거기다가 4, 144. 그래서 표준 편차가 12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68 이상 204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는데 168은 180에서 12를 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고치면 되고 204는 180에다가 24를 더해. 그러니까 2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0에서 1까지의 넓이 0.3413과 0에서 2까지의 넓이 0.4772를 더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이다. 그쵸? 자, 이번에는 유제 8번을 보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다. 적힌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횟수. 그러니까 이제 720번을 시행하는
이항분포로 시작을 할 텐데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갈 값을 구하는 것이 좀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값은 뭐야?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값을 집어넣어야 이항분포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해. 1부터 9까지가 있어. 그래서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홀수, 2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케이스 홀수가 0개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홀수가 1개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확률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 개를 뽑는데 그 중에 홀수가 0개다, 홀수가 1개다 그러면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버리기만 하면 돼. 홀수가 2개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지. 4의 배수가 안 되니까. 자, 그럼 홀수가 0개일 때, 곱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돼.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어. 그치? 홀수가 하나도 없다. 그럼 짝수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어떻게 고르든지 곱했을 때 항상 4의 배수가 되니까. 그럼 홀수가 1개 섞여 있으면 어떻게? 2의 배수를 고르면 안 되지. 나머지 숫자를 고를 때 반드시 4의 배수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홀수 5개 중에 하나랑 4의 배수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10가지 방법이 있음.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 경우의 수는 9시 2가 되잖아. 36. 그래서 그때 확률은 36분의 16, 즉 9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항분포를 만들 때 필요한 확률이 9분의 4였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 만들면은 평균을 구한다. 720에 9분의 4를 곱해야 되니까 320 계산이 되는구만. 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만드는 건데 320에 9분의 5를 곱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9분의 1600이 된다. 이거는 3분의 40의 제곱이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3분의 40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때 x가 3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z로 바꿔야 되잖아. 300에서 320을 뺀 걸 3분의 40으로 나누는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3분의 40분의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어떠니? 그치?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0에서 1.5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림도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1.5가 이 정도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의 넓이는 0에서 1.5까지의 넓이랑 똑같은 거라서 0.4332. 거기에 0.5를 더해가지고 0.9332.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예제, 유제들 설명을 마쳤는데, 잘 시청하고 내용들을 이해하기를 바란다.